자, 파일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템플릿 하나 열겠습니다. 큰 개체 밀리미터로 템플릿 하나 만들겠습니다. 열기 하시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내가 그 자료를 좀 공유를 시켜놔야겠는데. 텀블러 사진 있고. 자, 제 컴퓨터 접속하셔가지고 티처. 제 컴퓨터 티처 들어오셔가지고 TACHER 그 홍길동 폴더 들어오시면은 여기 연습용 사진하고 텀블러 사진 있죠. 두 개를 받아가세요. 연습용 사진은 이따 라이너 툴 연습할 때 그 사진 들어오는 툴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연습하는 거고, 텀블러 사진하고 같이 받아가세요. 두 개. 연습용 사진 폴더하고 텀블러 사진 폴더 있죠.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자기 자리, 자기 이름 폴더에다가 넣으시든지 하셔가지고 이걸 옮기세요. 복사해서. 티처 접속하시면은 홍길동 폴더 있습니다. 네트워크 접속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 접속하는 건 간단해요. 이게 뭐 컴퓨터든 뭐든 이렇게 딱 실행하신 다음에 위에 여기다가 뭐라고 치면 돼요? 원 두 개, 그리고 티처. 티처가 제 컴퓨터 이름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원 표시 두 개 하시고 접속하고 싶은 상대방 PC 이름 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네트워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자리에 홍길동 폴더 들어오셔가지고 텀블러 사진, 연습용 사진 두 개를 복사해서 여러분 자기 D 드라이브 자기 이름 폴더 안에다가 적당한 데 붙여넣기 하세요. 자, 그러면은 툴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툴을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어제 절단 평면까지 나왔죠. 맞죠? 절단 평면 그 쓰는 방법을 이해 잘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특정한 덩어리나 그거를 딱 자르고 싶으면은 걔를 자를 수 있는 면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그 걔를 이렇게 절단할 수 있는 면을 제일 빠르게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절단 평면을 쓰는 거지. 맞죠? 그래가지고 그럴 때도 쓰고, 아니면 이게 선을 잘라야 되는데 선이 그 절대좌표 평면이 있는 게 아니고 뭐예, 특정한 평면이 있으면은 그것도 찾기 힘들겠죠. 그럴 때 이제 절단 평면 쓰시면은 바로 또 편하게 자를 수 있는 거고. 자, 오늘 할 거는 그림 프레임 한번 봅시다. 그림 프레임. 그림 프레임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트레싱지 가지고 그 뭐 연습 같은 거 해봤죠 혹시? 트레싱지 밑에 뭐 깔아가지고 뺏겨 본 적 있어요? 투명 종이 가지고, 약간 반투명 종이 가지고 밑에 그림 같은 거 깔아놓고 이렇게 뺏겨 본 적 있어요? 없는가? 그 기능이에요. 그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이노로 이렇게 뭔가 스케치 그림을 그리잖아요. 맞죠? 스케치 그림을 그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스케치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뭡니까 이거 뭐 텀블러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뭐 했단 말이에요. 잠시만. 요거는 아이디어 스케치 요걸 가져가는 게 낫던데. 실수했다. 잠시만요. 요걸 가져갈 뻔했다. 있는 자료가 있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텀블러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있는 거 찾아볼게요. 참. 텀블러니까 무슨 이런 게 떠네. 아유, 그럼
확실히 뭐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오네 컵이. 요것도 잠시만요. 다른 사진 저장. 요거는 그냥 검색하세요. 구글에서 컵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검색해 보세요. 구글에서 컵 아이디어 스케치 검색하시면은 요런 그림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그림 있죠? 있죠? 자, 구글에서 컵 아이디어 스케치 검색하시면은 뭐 요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요걸 그냥 아이고 쓸만한 아이디어 스케치 그림이 있나? 자, 뭐 아무거나 저는 요거를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 요 그림을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자기 적당한 폴더에다 집어넣으세요. 아시겠죠? 적당한 폴더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컵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요거를 사진을 컵 아이디어 스케치 이걸 저장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요런 스케치를 했어요. 이게 아시겠죠? 요런 스케치를 했으면 자, 나 이런 스케치를 했는데 나는 애를 밑그림으로 잡아가지고 뭔가 모델링 작업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은 그림 프레임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림 프레임이란 거는 내가 스케치한 그림을 3D 프로그램에 당겨와가지고 걔를 바닥에 깔고 걔 그림을 보고 쭉 선을 따는 거 아시겠죠? 그게 이제 그림 프레임 기능입니다. 그림 프레임. 그래가지고 실제 제품 디자인할 때도 그런 기능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가지고 탑에서 본 거, 정면에서 본 거, 측면에서 본 그림을 각각 당겨 와가지고 해당하는 위치 있죠. 딱딱딱 배치한 다음에 걔를 선을 따는 작업을 많이 해요. 아니면 이거 자동차 볼까? 자동차가 제일 빠를 건데 자동차 3년도라고 해볼까? 요거를 이거를 미리 편집을 좀 해놓을까? 만약에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내가 요 부분을 탑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정면에 해당되는 거 갖다 놓고 측면에 해당되는 거 갖다 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 그린 거 있죠. 그림 그릴 때 이제 그림 프레임 기능을 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나는 만약에 컵을 이렇게 컵을 내가 스케치했던 컵을 딱 갖다 놓고 그 스케치를 보고 이렇게 선을 따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그림 프레임. 그리고 어쩔 때는 특정한 방향에서 그림 하나만 가져왔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위에서 평면에서 쳐다본 형상이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정면에서 쳐다본 형상이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측면에서 바라본 형상도 있겠죠, 자동차가.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면, 평면, 측면에서 바라본 세 개의 그 그림을 딱딱 가져와가지고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스케치 직접 그 그림을 보면서 모델링 선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컷 같은 경우는 3연도가 다 필요 없잖아요. 딱 정면에서 쳐다보면 그 단면 그림만 가져오면 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컷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쳐다본 것만 가져오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뷰를 가져올 때도 있고 한쪽에서 바라본 그림만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컷 같은 경우는 탑에 가져오는 것보다는 프런트에 가져오는 게 낫죠. 프런트에다가 한번 가져와 보죠. 자, 뷰 위치를 프런트로 놓으시고 자, 툴박스 서피스 만들기 해보시면은 여기 그림 프레임이라고 있죠. 자, 그림 프레임 가져오는데 그림 프레임 일단 프런트를 전체 화면으로 놓아보죠. 그림을 가져오실 때는 만약에 요런 그림이 있어요. 요런 그림이 있다 생각하시면은 처음에 가져올 때 첫 번째 찍는 지점이 요 지점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사이즈 그림이 있다고 만약에 A가 이쪽이 100이고 이게 높이가 50이란 말이에요. 50이면은 자, 첫 번째 찍는 이런 사이즈 50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50짜리 그림을 가져와야 된다 하시면은 첫 번째 찍을 때는 이 위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찍을 때는 어느 위치가 되냐면은 요게 두 번째 위치가 돼. 그림의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가 되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림은 요 위치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 가져와 보죠.
자, 그림 프레임 클릭하시고, 자, 가져오고 싶은 그림을 선택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자기 이름 폴더에 그림을 쭉 가져갈 때, 이런 아이언 스케치 그림 이거 아까 제가 저장해 놓으랬죠. 자, 나 요걸 가지고 싶어요. 아시겠죠? 요 그림. 자, 그럼 요 그림을 당겨올 때 어느 위치하고 어느 위치가 포인트가 되는가? 첫 번째 포인트가 어느 지점이 된다니까요? 1, 2, 3, 4 중에. 무슨 1, 2, 3, 4 중에. 어느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3번이죠. 그럼 두 번째 찍는 지점은 4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찍으면 자동으로 이 높이는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아시겠죠? 이 높이까지는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선택하시고 가지고 싶은 그림 선택하시고 열기. 됐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나는 0,0에서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 0 엔터. 첫 번째 모서리는 0에서 시작하겠다. 0 엔터.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서리 지점 잡아야겠죠? 두 번째 모서리 지점을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실제는 내가 스케치한 거하고 실물 사이즈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똑같은 형상으로. 일단 지금은 그냥 대충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충 이렇게 쭉 당기셔가지고, 이 정도에서 Shift 키 누르고, 수평으로 쭉 잡으시고, 클릭하시면은, 자, 어때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당겨왔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림을 보면서 내가 드로잉 선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릴 때 쓰는 기능이 라이노에서는 그림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으면은 그림 같은 경우는 따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쪽 레이어를 옮겨 버려야 돼. 아시겠죠? 그림이 있는 레이어하고 내가 현재 그 드로잉 하는 레이어하고 작업 레이어 있죠? 그게 같이 섞어서 쓰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지 같은 경우는 따로 레이어를 분리시켜 가지고 걔를 따로 관리하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쉬워요. 자, 레이어에서 5번을 이미지라고 이름을 바꿔보죠. 5번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항상 그 윈도우에서 F2번이 이름 바꾸기니까 F2번 누르시면은 요거 이름을 바꿀 수가 있죠. 여기다가 이미지라고 해보죠. 이미지. 5번 레이어 이름을 이미지라 해볼게요. 됐죠? 자, 그리고 요 그림을 5번 여기 이미지 레이어 있죠? 이미지 레이어로 옮겨 버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 선택하셔 가지고 자, 이미지 레이어 선택하시고 마우스 클릭 개체 레이어 변경 하면은 요게 이미지 레이어로 옮겨졌죠? 요 껐다 켜보면 아니까 이미지 레이어 껐다 켜보면 이게 사라진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너무 선명하거나 너무 진하면은 내가 이렇게 드로잉 선을 그릴 때 있죠. 드로잉 선을 그릴 때 그림에 있는 이 선하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드로잉 선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그림을 투명도를 떨어뜨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 걔를 투명도를 떨어뜨리셔 가지고 약간 투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화면에 그리고자 하는 이 드로잉 선 있죠? 드로잉 선하고 구분이 되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림이 이게 연한 그림을 가져올 때는 상관없는데 간혹 가다가 그림이 이게 너무 선명한 그림이면은 내가 현재 화면에 그리고자 하는 선하고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럴 때는 그림의 투명도를 올리셔 가지고 약간 투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역시 그 그림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도 쉽습니다. 자, 그림 선택하시고 자, 속성에 들어가 보세요. 속성. 여기.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속성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개체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이 쫙 나오죠. 이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질이라고 있죠. 자, 그림 선택한 다음에 속성에 재질로 들어가세요. 재질. 자, 재질 들어가시면은 이 현재 내가 선택한 개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질을 줄 수 있는 그 설정 부분인데 그쪽에 보시면은 재질을 투명하게 주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투명이라고 있죠. 투명. 현재는 투명도가 0%로 돼 있죠. 이쪽에. 맞아요? 0% 돼 있죠. 자, 요거를 나는 이걸 한 쭉 올려가지고 한 50% 가까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그림이 이게 점점 연해진단 말이야. 아시겠죠? 연해지죠? 그림이 점점 연해집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가져온 그림이 너무 진하거나 선명해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드로잉선하고 구분이 안 될 때는 그림을 투명도를 올리셔가지고 연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내가 이거 그림을 보고 다른 작업할 때 지장은 안 가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라인에서 그림 배치한 다음에 작업하는 거는 이거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할 거 없어요. 아시겠죠? 할 거 없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가져와 가지고 자 그림을 만약에 그림이 너무 선명할 때는 그림을 투명도를 조금 올리셔 가지고 연하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일단은 프런트 창모드로 빨리 나가볼게. 창모드 빨리 나가셔가지고 자 현재 지금 보시면 프런트에 이렇게 있죠. 맞아요? 프런트 뷰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그림 위치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커브선을 그리면은 프런트에서 이렇게 커브선을 그려볼게. 프런트에서 자 요런 선을 그리면은 지금은 선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선이 보이죠? 선이 보이는데 내가 따고자 하는 그림을 항상 위치를 커브 내가 작업하고 작업하고 있는 평면 위치보다는 앞에 있으면은 그림에 가려가지고 선이 안 보인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림 위치는 항상 내가 작업하고 있는 커브보다는 뒤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뒤에. 그래가지고 요걸 건볼 선택하셔가지고 요렇게 애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이게? 지금은 이게 투명도 때문에 선이 보이는데 만약에 그림에 투명도가 하나도 안 들어갔으면은 이 선이 가려가지고 그림에 가려가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림은 항상 어떻게 내 작업하고 있는 평면 위치보다는 뒤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뒤에. 자 그래가지고 내가 현재 정면에서 이렇게 작업할 때는 그림이 어떻게 현재 작업 레이어보다는 작업하고 있는 평면보다는 뒤에 있어야겠죠.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평면에서 작업할 때는 평면에 이렇게 그림을 깔고 작업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평면보다는 그림이 뒤쪽에 있어야겠죠. 맞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림은 항상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뒤쪽에 아시겠죠? 뒤쪽에 놓고 하는 게 낫습니다. 뒤쪽에 놓고 작업하는 평면보다 앞에 나와버리면은 그림이 가려버리죠. 그림이 가려가지고 내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 배치할 때는 자 탑이든 프런트든 그 측면이든 라이트 측면이든 상관없이 내 작업 평면보다는 조금 뒤로 밀어버리세요. 아시겠죠? 뒤로 밀으셔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작업할 때 이렇게 그림을 아까 자 그림을 이걸 레이어를 따로 분리해 놨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선을 작업하면은 역시 그림도 개체이기 때문에 그림에도 개체 스냅이 먹어요. 이렇게 맞죠? 만약에 내가 선 그리기 하시면은 어때 이게 그림에도 이제 개체 스냅이 먹죠. 이렇게 그림에도 역시 스냅이 먹기 때문에 그림 쪽에는 스냅이 먹으면 작업할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림에는 개체 스냅이 안 들어가게 요거 이미지 레이어를 잠가버리세요. 여기 보시면 레이어 뭐 있어요? 이게 잠금 있죠? 레이어를 잠가버리세요. 그래가지고 그림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배치한 다음에 내 작업 평면보다는 약간 뒤쪽에 놓는 게 낫고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너무 선명하면 어떻게 투명도를 올려가지고 약간 흐리게 만들어 주랬죠. 흐리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작업하기 전에 그림도 개체의 일종이기 때문에 역시 개체 스냅이 먹습니다. 작업하는데 그림 쪽에서 스냅이 먹어버리면 불편하니까 그림은 요거를 잠가버리세요. 아시겠죠? 레이어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그림을 가져오면 요거는 따로 이미지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 버리시고 그 다음에 요거 투명도 조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작업 평면보다는 뒤쪽에 배치하고 그리고 그림 쪽에는 개체 스냅이 먹지 않도록 요거를 이미지를 잠궈 버리시고 아시겠죠? 요까지만 하시면은 그림 배치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예요? 자 나는 요걸 이렇게 스케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치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 여러분들 모델링 하실 때 내가 스케치했던 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형상을 만든단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스케치는 막 연습을 안 해가 개발 세발 나르고 스케치도 안 하고 바로 여기 화면 켜가지고 한 방에 바로 작업 들어가신 분이 한
상당히 많아요. 실제 해보면은 좀 안타깝지. 그거는 뭐예요? 뭔가 단계를 하나 탁 건너뛰어 버리고 이거 하는 거거든. 나쁘게 말하면 야매지, 야매. 치과 의사한테 이빨 뽑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어디 야매한테 그 이빨 뽑주고 탈나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 단계를 밟아가지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대로 그 제품 디자인 하시려면은 내가 뭐예요? 머릿속에 떠오는 거를 그 스케치를 하셔가지고, 요즘은 정말 시대가 편해져가지고 이거 스케치 한 다음에 컴퓨터 땡겨 올라오면 뭐 스캐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돼요. 아시겠죠? 그 스마트폰에 그 뭐더라 그거 어플 중에 그 캠 스캐닝인가 하는 어플이 있던데 몰라요? 그 나중에 캠 스캐닝 하는 어플 한번 깔아보세요. 걔로 그 여러분들 내가 스케치 한 거 딱 찍으면은 딱 스캐너로 밀어버린 것처럼 엄청나게 지가 알아서 그냥 구도를 다 잡아버려. 내가 그림을 조금 이게 종이 스케치한 거 있죠? 걔 찍으면 조금 삐딱하게 찍더라도 걔가 자동으로 다 잡아버려. 위치를 깨끗하게.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사진 내가 스케치했으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걔를 다시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집어넣어버리면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스케치했던 거를 실제로 뭐야 이제 따는 거죠. 이렇게 내 스케치 형상에 맞춰가지고. 아시겠죠? 이렇게 만약 컵을 그린다 하면은 요렇게 따가지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이제 수정하겠죠. 형상을. 맞죠? F10번 누르셔가지고 요런 형상을 자 내가 그렸던 형상에 맞춰가 수정하겠죠. 수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3D 명령을 써가지고 요걸 뭐 돌려가지고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스케치도 그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스케치 없이 그냥 막 3D 상에서 바로 작업해버리면은 그것도 좀 문제니까 스케치하는 것도 잘 익히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작업했던 스케치 같은 걸 참조로, 아니면 특정한 그림을 참조로 밑바닥에 깔고 밑그림을 깔아가지고 그 밑그림을 참조로 해서 스케치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쓰는 게 서피스 만들기의 어떤 거? 그림 프레임입니다. 아시겠죠? 그림 프레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측면에 해당하는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그럼 역시 나는 이번에는 만약에 평면에 해당하는 그림을 가져오고 싶다. 똑같아요. 평면에 해당하는 그림 있죠? 평면에 해당하는 그림 가져볼까요? 역시 뭐 아무 그림을 일단 그냥 가져볼게. 그림 프레임 누르셔가지고 뭐 평면에 해당하는 그림이 있다 생각하시면은 평면에 해당하는 그림을 가져와 보죠. 건답시. 뭐 요렇게 뭐 평면 뷰에 해당하는 그림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맞죠? 이런 식으로 가져오셔가지고 역시 가져오시면 되고. 참고로 그림 가져오기 전에 미리 만약에 내가 컵을 실제 이 컵 높이가 내가 실제로 측정을 했더니 이게 대략 얼마 되겠나? 한 10cm 되겠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00mm다 생각하시면은 실제 이 위치에서부터 선을 하나 끄셔가지고 옵셋 하셔가지고 100mm 위치되는 데다가 선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실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요거를 배치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 사이즈가 한 100m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선을 하나 꺼요. 뭐 어딘가에서부터 자 요런 식으로 선을 하나 껐겠죠. 선 하나 껐고 이거 옵셋 시키겠습니다. 옵셋 뭐 아이고 옵셋 뭐 100mm 가지고 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m죠. 맞죠? 100mm. 그래가지고 실제 컵이 컵이 그 뭡니까 높이가 한 100mm 정도 된다 하시면은 여기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실제 배치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거 조정해야겠네. 얘를 뭐 스케일 명령을 써가지고 원점을 찍고 이쪽에 찍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제 뭐예요? 실제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배치해야 되죠. 맞죠? 실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배치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여기다 갖다 대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대략 100mm 되죠.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형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 사이즈에서 이렇게 따는 게 낫죠. 그렇게 하면은 정확한 크기 비슷한 형상이 실 사이즈하고 비슷한 형상으로 딸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작업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기준은 뭐 여러 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까지 높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컵 스케치를 사이즈를 맞춰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림 프레임 가져가지고 배치하실 때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실 때는 웬만하면은 실 사이즈 크기로 따시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사이즈는 실제는 이만한데 따고 있는 거는 사이즈는 실제로 요만한데 실제 따는 거는 이만하게 크게 따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따실 때는 웬만하면 1대1 사이즈로 따시면 아시겠죠? 1대1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1대1 위치로 좀 따기가 좀 버거운 거는 뭐 빌딩이나 그런 거 할 때는 뭐 축적을 해도 된다 하더라도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대1로 다 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1대1 위치로 놓고 1대1 크기로 놓고 따시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림 배치하는 거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은 자 이렇게 프런트에 해당하는 그림, 그 다음에 평면에 해당하는 그림, 그 다음에 측면에 해당하는 그림 각각 여러 개의 컷을 가져가지고 배치한 다음에 작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쪽에서 본 것만 가져와서 배치해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보고 딸 때 나는 뷰를 두 군데에서 봐야 된다면은 두 군데 뷰에 해당하는 그림을 가져오면 되고,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컵처럼 한쪽에서만 바라본 걸로 충분히 딸 수 있으면은 한쪽에서 바라본 방향에서 그림 하나만 가져오면 되고, 자동차처럼 평면, 측면, 정면 뷰가 다 필요하면은 세 가지 다 가져오셔야 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화면에 있는 그림은 지우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그림 지우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직선 돌출입니다. 직선 돌출. 여러분들 저하고 맨 처음에 만들었던 3D 명령어가 요거였죠. 서피스 안에 있는 직선 돌출.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자, 내가 뭡니까? 이런 커브를 그리셔도 되고, 이런 원을 그리셔도 되고, 아니 뭐예? 요런 커브를 그리셔도 되고, 자, 나는 요거를 그대로 자 위쪽으로 쭉 올려가지고 면을 만들어 주는 게 뭐예요? 면이나 덩어리 만들어 주는 게 요거 직선 돌출이었죠, 맞죠? 내가 그렸던 커브를 그대로 뭐예요? 쫙 한쪽 방향으로 쫙 올려가지고 올리거나 아니면 밀어가지고 면이나 덩어리 만들어 주는 게 직선 돌출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피스에 있는 직선 돌출은 기본값이 서피스고, 솔리드에 있는 직선 돌출은 기본값이 솔리드라 했죠, 맞죠? 기능상의 차이는 없고 안에 옵션의 차이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나 요거 직선 돌출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 서피스 만들기에 직선 돌출 클릭하시고 자 돌출하면 되겠죠. 일단 양쪽 아니하고 얘는 기본값이 뭐예요? 솔리드가 아니어도 되겠죠. 요거밖에 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자 솔리드에 있는 직선 돌출이나 서피스에 있는 직선 돌출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출하면은 자 음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 줄 수 있죠. 면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커브를 특정한 방향으로 돌출해 가지고 면이나 덩어리로 만들어 주는 명령어가 요거 직선 돌출입니다. 직선 돌출. 그렇죠? 직선 돌출. 자, 그 다음에 싹 다 지우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 밑에 보시면은 이게 하위 명령어가 다 있는데, 여기 하위 명령어가 또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옆에 여기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하위 그 아이콘 명령어가 여기 그대로 다 있으니까 이 그대로 여기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니까는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은 커브를 따라 돌출이라고 있죠. 커브를 따라 돌출. 이것도 한번 해보죠. 커브를 따라 돌출. 자, 그러면은 프론트에다가 커브를 하나 그려보죠. 프론트에다가 대충 그 내 마음대로 요런 커브선 있죠. 커브선을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세요. 프론트에서. 자, 커브 보관점 클릭하셔가지고 자 0,0에서부터 자
요런 그냥 임의의 커브선 있죠. 임의의 커브선을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런테 그렇습니다. 그런테. 임의의 커브선 그렸네. 됐죠? 자, 그렇으면은,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보죠. 끝에다가. 자, 끝점에다가, 자, 여기서 보시고, 자, 여기서 보시고, 자, 원을, 그냥 대략 하나 그렸어요. 대략. 마우스로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원 하나 그렸죠. 맞죠?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커브를 따라 돌출을 한번 해보죠. 이 커브 따라 돌출 있죠? 자, 커브 따라 돌출. 요거. 자, 클릭 하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돌출시킬 커브를 선택할 뜨죠? 내가 돌출시킬 커브는 요거죠. 요거 동그라미 맞죠? 동그라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돌출시킬 커브 선택했습니다. 자, 선택이 끝나면 엔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 자, 이번엔 뭐예요? 시작점 근처 커브가 자, 시작할 부분에 경도 커브 선택으로 뜨죠? 자, 그럼 경도 커브는 요걸 선택하겠습니다. 요 방금 만들었던 부분 있죠? 자, 요렇게 선택했더니 어때요 이제? 요렇게 만들어지죠, 맞아요? 커브가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커브가 어때요 이게? 내가 선택했던 동그라미가 어떻게? 요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맞아요? 요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요거는 얘는 커브가 돌출하는데 경로를 타고 돌출해요. 경로를 타고 돌출하는데 얘는 많이는 쓰지 않아요. 이게 기능이 얘가 좀 딸리는 게 많아가지고 다른 거 씁니다. 다른 거 요걸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얘는 또 단점이 뭐냐면은 얘가 지금 원이 이렇게 쭉 돌출될 때 그냥 이렇게 돌출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이즈 타민에서 봤을 때 원래 이렇게 이렇게 돌출되면은 여기 커브 방향에 맞춰가지고 나는 이렇게 커브 방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있죠. 이게 다음에 이렇게 회전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뭐예요? 그냥 요렇게 가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커브 방향에 맞춰가지고 요 놈이 커브 방향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쫙 가버리죠. 자, 그런 게 좀 단점입니다. 단점이고. 자, 그러면 요거 방금 했던 이거 서피스 있죠? 서피스 방금 만들었던 서피스만 선택하셔가지고 이레이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시고. 자, 그럼 끝에다가는 끝에다가 별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별을 하나 만들어 보죠. 별. 자, 툴박스에 자, 여러분들 다큐 만들기 보시면은 여기 별이라고 있죠? 별 만들기. 별 만들기 클릭하시고 자, 별을 어디다 만들 거냐면은 별의 중심점은 여기 끝점 잡으시면 되고 끝점 잡까? 자, 끝점에다가 별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탑에서 보고 클릭해서 요렇게 별을 하나 만들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요 원이고 여기는 뭐예요? 별이죠? 맞죠? 별이죠? 자, 그럼 요건 될까요? 처음에 원인데 요 커브를 쭉 타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별로 바뀔까요? 네. 원래는 이게 돼야 돼. 이게 다른 3D 툴에서는 요게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시작점은 이 원이잖아요. 끝점에는 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처음에는 원이다가 쭉 가면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 커브를 타고 가면서 별로 바뀌는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이 따로 다 있는데 라이너에서는 여기 이 기능이 아니고 나중에 그 레일이라는 기능을 쓰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자. 되는가 안 되는가. 자, 커브를 따라 돌출 클릭하시고 돌출시킬 커브를 요놈하고 요놈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맞죠? 두 개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이 끝났으면은 마우스 우클릭. 자, 경로 커브를 선택으로 뜨죠. 경로 커브는 요거 시작점을 이 근처로 해가지고 찍었어요. 어이구, 찍었더니 어때요 이게? 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만들어질 거. 이번엔 여기서부터 또 뭐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이게 별이 만들어졌죠, 맞아요? 별이 만들어졌죠?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기능이 되지를 않아요. 아시겠죠?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여기 커브를 따라 돌출은 많이 쓸 일은 없습니다. 많이 쓸 일은 없고 진짜 이런 거 할 때나 단면 커브를 그려가지고 요 단면 커브가 경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경로를 타고 갈 때 단면 커브가 경로를 따라가는데 요렇게 경로선에 따라 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단면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일자로 이렇게 가져갔죠. 요렇게 이런 형상을 만들어야 될 때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쓸 일 없어요. 요거 커브를 따라 돌출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커브 테이프 돌출이라고 있습니다. 커브 테이프 돌출. 자, 화면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보죠. 화면에다가 탑에다가 원을 C 엔터 하셔가지고 일단 앞에 그렸던 건 다 지워버리고 반지름이 20짜리 원을 하나 그려보죠. 반지름 20짜리 원 하나 그려보죠. 탑에다가 반지름 20짜리 원을 하나 그리시고 요걸 돌출하는데 그냥 돌출하면 어때요 이게? 이렇게 돌출하는 게 맞죠? 이렇게 돌출하는 거고 테이프란 건 뭐냐면은 경사지게 돌출하는 걸 테이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또 뭐라 하냐면 구배라고 돼요. 구배. 아시겠죠? 그러니까 돌출하는데 어떻게 경사를 주면서 돌출하는 거 아시겠죠? 경사지게 돌출하는 거를 테이프 돌출이라고 해요. 테이프 돌출. 자, 그러면 커브 테이프 돌출. 자, 커브 테이프 돌출 클릭하시고 돌출시킬 커브를 선택 뜨죠. 요 커브 선택했습니다. 선택이 됐으면 엔터. 자, 돌출 거리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나올 거냐면은 10mm, 20mm, 30mm, 40mm. 돌출 거리는 50mm 해보죠. 돌출 거리는 50. 이거 바로 50 했으면 안 되겠다. 죄송. 900 값을 먼저 주고 해야 되는데 다시. 자, 커브 테이프 돌출시킬 커브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자, 9배를 먼저 써요. 현재 9배 값이 아까 제가 테이퍼가 9배를 했지 맞죠? 그러니까 9배란 건 뭐냐면 요 각도가 현재 얼마 돼 있어요 지금? 5도 돼 있죠? 5도라는 건 뭐예요? 이 사이 각도가 5도란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5도. 아시겠죠? 난 요거를 이렇게 뭐예요? 각도를 만약에 10도 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30도 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맞죠? 나는 근데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점점 벌리고 싶어요. 그러면 각도를 어떻게 줘야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각도 주면 되겠죠. 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각도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도를 한번 줘보죠. 이 9배 있죠. 9배를 클릭하셔가지고 9배 각도를 마이너스 10도 해볼까요? 마이너스 10 엔터 하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10 하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어때요 이게? 점점점 이게 위쪽으로 각도가 10도가 이렇게 벌어졌죠. 맞죠? 자, 그래가지고 얘를 0도로라고 했을 때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각도가 플러스 각도 되는 거 맞죠?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각도 아시겠죠? 마이너스 각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가 현재 몇 도예요? 마이너스 10도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10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를 주고 돌출하는 게 9배입니다. 9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난 돌출거리를 뭐 50 하고 싶으시면 50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각도가 10도라는 소리입니다. 10도. 아시겠죠? 10도. 그래가지고 위로 갈수록 점점 작게 하고 이렇게 각이 좁아지게 하고 싶으시면 플러스 각도 주시면 되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벌리게 하고 싶으시면 마이너스 각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지고 돌출할 때 경사지게 돌출하는 방법이 테이프 돌출입니다. 테이프 돌출.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보니까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돌출인데, 현재 역시 이것도 이제 커브를 만들어 가지고, 자, 돌출해서, 자, 면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전까지 돌출해야 되겠죠? 전까지 돌출. 요거. 전까지 돌출이죠?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앞에 만들었던 거, 이거. 앞에 만들었던 덩어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삭제할게.
앞에 만들었던 덩어리는 삭제하시고, 얘를 내가 만들었던 커브를 돌출하는데, 요렇게 그냥 직선 돌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각도를 준 구배도 아니고, 요거 전까지 돌출한 거 뭐냐면은 커브를 선택한 다음에 돌출시킬 모서리점을 내가 여기를 지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 아시겠죠? 자, 내가 만약에 돌출시킬 모서리를 여기를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형상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요런 형상. 이거는 원만 그린 게 아니고 사각형도 마찬가지. 자, 내가 사각형을 요렇게 그렸어요. 요렇게 그려가지고 돌출시킬 모서리 지점을 여기를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있죠.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어떤 기능? 요거 모서리 전까지 돌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모서리 꼭 지점은 내가 마우스로 찍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미리 뭘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미리 점을 생성시켜 놓고 그 점을 스냅을 잡아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점을 여기다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요 점을 어떻게 적당하게 여기까지 올려놓고 나는 요런 형상으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어떤 기능 쓰면 돼요? 요거 꼭지 점까지 돌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보죠. 자, 점까지 돌출. 자, 점까지 돌출 클릭하시고 돌출시킬 커브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선택이 끝났으면 마우스 우클릭. 자, 돌출시킬 점을 선택하면 뜨죠. 점은 일단은 여기서 개체 스냅에 점을 체크해 놔야겠죠. 개체 스냅에서 점을 체크해 놓고 여기다 스냅 잡아버리면 되죠. 그리고 클릭 하면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커브를 가지고 돌출하는데 그 뭡니까? 점까지 이렇게 뾰족하게 돌출하는 거죠. 뾰족하게 돌출하는 게 자, 요겁니다. 요거 점까지 돌출입니다. 자, 역시 이것도 옵션이 솔리드가 얘가 있고 아니오 있습니다. 솔리드를 얘로 하시면 어때요? 돌출하면서 나머지 열린 평면 있죠? 열린 평면 그냥 닫아버립니다. 아시겠죠? 솔리드를 얘로 하시면은 꼭 지점까지 돌출하면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고, 솔리드가 아니오로 되어 있으면은 면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고. 아시겠죠? 현재 솔리드가 아니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출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씨, 이상하게 돌출했다. 자,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돌출했겠죠. 솔리드가 아니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가 뚫렸죠, 이렇게. 근데 솔리드를 얘로 하면 이것도 막혀가지고 돌출이 되겠죠. 자, 이런 거. 자, 여기까지